오늘은 그 미용 의료기기 산업 레포트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투자자들이 종목 리포트는 뭐 챙겨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산업 리포트는 장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 60페이지, 100페이지 뭐 이런 리포트인데, 근데 이 산업 리포트를 읽으면 확실히 그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 섹터 내의 종목들을 투자할 때도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낼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산업 레포트를 오늘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기업의 성장이라는 게 산업 성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혼자 개인 플레이로 특히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산업을 공부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산업의 컨셉을 간단히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시장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나 보고, 그럼 이 시장 속에 이 국내 업체들의 뭐 이익률이나 성장성은 어느 정도나,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종목은 또 뭐가 있나,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봐도 너무 좋은 내용일 것 같지만 솔직히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재밌게 해주실 수 어. 있으신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를 보면은 의료기기가 어떻게 강한 섹터가 되었나 간단합니다. 국내 피부 미용 업체들은 오리지널 업체들 대비 성능은 뭐 한 80% 정도에 가까운데, 가격을 50% 수준으로 낮춰서 가성비를 강점으로 내세워서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내 의료기기들의 해외 수출 비중이 지금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영업이익이 뭐 한 35%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40% 이상의 고마진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현재 피부 미용 섹터 퍼가 한 18배 정도 되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 리포트긴 하지만. 그래서 한 25배 정도로 리레이팅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탑픽으로는 뭐 비올이나 원텍, 클래시스를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산업의 컨셉을 보면은, 이 피부 관리는 20대 중반부터 필요하다고 해요. 보통 나이가 34세, 그 다음에 60세, 78세 때 변곡점을 거치면서 확 이렇게 늙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25세 이후로는 과학적으로 이제 피부 재생 주기가 3주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25세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현재 그러면 이제 미용 의료기기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컨셉으로 이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냐? 최근 미용 목적 시술의 트렌드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에요. 아예 막 칼을 대가지고 성형을 하는 뭐 그런 성형 수술보다는 이런 최소 침습이나 비침습 형태의 시술로 뭔가 피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 성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성형 시술 시행 횟수보다 미용 시술의 시행 횟수의 증가세가 훨씬 커요. 그래서 비율도 보면은 성형 시술 시행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미용 시술 시행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미용 시술이 성형 시술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단 성형보다 위험은 낮고 효능은 어느 정도 소비자가 만족할 정도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용 시술은 성형보다 회복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보다는 미용 목적 시술이 이제 트렌드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용 시술 쪽에서 시술을 받는 것들을 보면은 뭐 레이저, 뭐 IPL, 비침습 RF, HIFU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의 방식에 따라서 제품들이 분류가 되고, 같은 시술 내에서는 요것들이 다 경쟁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레이저 내에 이런 브랜드들은 서로 대체제인데, 레이저랑 IPL 아니면 뭐 레이저랑 비침습 RF의 이런 브랜드들은 서로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울세라랑 슈링크는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서로의 이제 점유율을 빼앗고 뭐 그런 경쟁 관계인데, 예를 들어 슈링크랑 올리지오 아니면 뭐 슈링크와 볼뉴머, 이거는 보완제예요. 피부과에서 슈링크도 하고 볼륨어도 같이 받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이러면서 같이 끼워서 파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볼링크라고 이걸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슈링크랑 볼륨어 같이 하는 이런 시술. 그래서 이렇게 이 시장은 서로 보완해가면서 같이 하는 시술을 통해서 산업을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더 커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더라고요. 왜냐면 효과가 다 다르니까. 지금 이 시술 형태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뭐 끼워 팔기 하면서 이렇게 시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업체 장비들의 성능은 오리지널 업체 대비 약 70에서 80%까지 따라와 줬지만 가격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책정해서 가성비 높은 시장을 새롭게 형성했다. 예로 이게 가져온 건데 비침습 RF 의료기기를 예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는 써마지라는 이 시술이 거의 글로벌 원탑이에요. 근데 이 써마지라는 시술이 소비자가가 200만 원이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원택의 올리지오 100샷에 14만 원이 좀 안 돼요. 그럼 600샷으로 환산을 해도 85만 원이 채 안 돼요. 효과는 비슷한데 가격은 50%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가서 써마지 맞겠어요? 올리지오 맞겠어요? 올리지오로 가야죠. 올리지오로 가죠. 이게 만약에 써마지가 진짜 효과가 막 개쩐다. 이거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걸 맞겠지만 대부분 이제 피부 관리 받으면은 사실 하나 개쩌는 거 한 번 맞는 거보다는 조금 효과가 낮더라도 자주 맞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먹는 걸로 비유하면 한우 한 번 먹을 돈으로 미국산 프라임 2번 먹는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제가 느껴지기엔 그래요. 제가 피부과를 가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의 산업의 이제 컨셉은 대충 봤으니까 이 시장이 그럼 얼마나 성장하는 시장인데를 보면은 지금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2.1%로 계속 성장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27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51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연평균 11.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시장 내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계속 성장 중이다. 이게 앞으로도 성장성이 더 높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요게 그 침습, 주사 관련된 그런 시술을 하는 의사의 비율은 거의 뭐 한 93%, 75% 거의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이 침습에 대한 시술은 할 수 있는 정도로 시장이 이제 성숙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침습성 피부 미용 시술, 지금 저희가 말하는 피부에 조사하는 이런 시술을 하는 의사의 경우는 아직 41.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돈이 되니까 점점 더 이 시술도 이제 공부를 하고 해서 의사 수가 많아지면 더 소비자들은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죠. 근데 이 앞에서 보면 이게 일견 보시기에는 연평균 성장률 10% 초반대라는 것이 크게 높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 특히 이런 의료기기 같은 비대형주에 투자하는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높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 시장 성장률이 10%대 초반인 거고 여기서 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켓 셰어가 늘어간다고 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대 이상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완전 정확하고 제 생각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국내 업체들은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뭐가 장점인데 그래서 보면은 국내 업체들은 높은 이익률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원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업체들은 이제 소모품을 처음에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제공하는데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3에서 6개월이면은 다 소모를 하니까 이후에는 병원에서 돈을 주고 이 잉크 카트리지 같은 이 소모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익률이 더 높은 소모품의 매출이 커지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확실하게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의 미용의료 장비들의 매출 총이익률은 거의 뭐 한 70% 수준이에요. 그 소모품들의 매출 총이익률은 거의 뭐 9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엄청 좋은 이제 제품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소모품의 매출이 많을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클 테니까 이런 업체들이 이제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 제품, 후 소모품 사업 구조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장성인데 해외에서는 이제 무료 소모품 제공 프로모션을 거의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출 금액이 늘어나면 즉각적으로 소모품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바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를 보면은 수출 데이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원택을 그냥 다 일예로 가져온 건데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모품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받으려면은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면은 저희가 프리미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 수출 비중이 높고 성장률도 높고 이익률도 높고.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다 지금 부합해요. 국내보다 가격 수준이 더 높은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고 매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35% 이상씩 찍히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40% 이상 더 높게 찍히고 있고 뭐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그 수출 비중인데 뭐 산업 평균이 70%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70%가 수출로 찍히는 섹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가적으로 원택이 가장 낮잖아요. 근데 왜 너네는 원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영상을 찍었냐? 그 이유가 현재는 낮지만 앞으로 높아질 룸이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좀 비율 같은 거 보면 이미 수출 비중이 90%에 육박하거든요. 이 회사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 얼마나 더 높아지겠어요? 매출에서. 뭐 클래시스 이미 60%인데. 근데 원택은 지금까지는 해외 매출 비중이 50%밖에 되지 않아서 비교적 저평가를 받아왔지만 올해 상반기에 이제 브라질 승인 나고 하반기에 중국 승인 나고 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갈 것. 이건 뭐 거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갈 때 얘네가 뭔가 다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번에 원택을 말씀드린 거고 보면은 영업이익 성장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그래프가 뭐 이렇게 보여서 낮아 보이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50%입니다. 지금 산업 평균이 50%에 육박해요. 영업이익률도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죠. 이 영업이익률 50%가 말이 50%지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슨 신약 개발회사 정도 돼야 이 정도 나오지. 여러분들 아는 뭐 자동차, 반도체 어디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구사하는 섹터는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런 거 현대차 이런데 한 자릿수죠. 아, 뭐 5에서 10% 사이고 네. 테슬라가 자동차 쪽에서 마진 20% 가까이 18% 이렇게 나오면서 거의 뭐 혁신이라는 소리를 그쵸. 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산업별로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 50%면 엄청나네. 진짜 잘 그죠? 남기는 거죠. 요것도 어찌됐건 제조업인 거잖아요. 그쵸. 108면은 50만큼 그냥 이익으로 땡겨올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진 섹터는 정말 찾기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 근데 계속 성장 중의 섹터다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국내 업체들이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성장성을 가지고 뭐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변할 건데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리레이팅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그 피터 린치도 얘기를 했다 그래요. PEG가 0.5 이하인 기업은 매수를 해볼 법하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인 피터 린치조차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큰 기업은 비싸더라도 한번 사볼만 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보면은 PEG 공식이 이래요. 12개월 선행 PER을 인계년 평균 EPS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 요게 0.5보다 작으면은 한번 투자를 해볼만 하다.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라고 봤는데 지금 원택을 예로 들면은 PEG가 4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0.4죠. 0.4죠. 예. 12개월 선행 PER이 14.3이고 향후 3개년 EPS 성장률이 40%라고 봤을 때 이걸 나눠서 계산해 보면 0.35 수준으로 가치 투자자의 뷰로도 투자가 설명이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가. 그래서 결론은 현재 리레이팅 여력이 남아있다. 국내 피부 미용 산업의 성장성, 과거의 해외 업체들이 이렇게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던 사례, 뭐 써마지 같은 거 만든 회사들, 그 다음에 PEG 비율도 1을 넘지 않는 심지어 0.5 이하인 현재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향후의 피부 미용 섹터 평균 펀은 25배로 리레이팅 될 확률이 높고 올해 실적이 찍혀가면서 올해 아마 이렇게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 섹터는. 그래서 한번 전문을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